두산빌리티 및 기존 주도주 현황 및 대응 방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사를 좀 먼저 봐야겠죠, 그렇죠? 미국 로열티 부담에 원전주가 급락했다. 저가 매수 기회일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일단 이런 내용들은 뭐 현황이고, 그리고 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 한수원과 한전은 원전 수출 시 원전 한 기당 약 9천억 원. 그래서 뭐 한 번 할 때마다 뭐 1조가 나가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품 용역 계약과 약 1조 정도의 물품 용역 계약과 그리고 약 2,400억 정도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 기준 했을 때 약 1.85에 해당된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사업비의 1.85. 글쎄요. 이게 문제가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체코 원전 2기 프로젝트 예상 사업비가 26조에 달하는 만큼 26조에 이제 뭐 2%면 엄청나겠죠, 그렇죠? 한 뭐 5천억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협약은 1월 이미 공개된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이미 공개된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새로운 악재로 보기 어렵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자, 일단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지난주 지수가 이제 130포인트 폭락할 때 바닥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투자한 종목이 리가캔바이오 달바글로벌이에요. 리가캔바이오는 3일 동안에 15% 급등했고 달바글로벌은 5일 동안에 25% 급등했습니다. 둘 다 코스닥 1위, 상승률 1위, 그리고 코스피 상승률 1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비슷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가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는 아니다, 그렇죠? 네,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시점에 그리고 이미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여기 지금 나왔듯이 네, 재탕 기사라는 거죠, 그렇죠? 네, 1월에 이미 공개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악재로 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저기 전문가들이 이제 뭐 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사를 갖다가 쓴 사람, 기사의 의도는 뭡니까? 이슈죠, 그렇죠? 이슈가 안 되는 기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는 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슈가 안 되는 기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는 뭐 어떻습니까? 애널리스트는 의도가 아니고 이슈가 아니죠, 그렇죠? 이슈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실력을 검증받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기사와 이런 거는 리포트는 완전 다른 내용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실력이 없는 애널리스트 많아요. 엄청 많죠. 네, 뭐 80%는 제가 보기에 실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기사를 갖다 볼 때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업계 관계자는 원자력 산업이 단순한 에너지 사업을 넘어서 전략 산업, 안보 산업 성격을 동시에 지닌 만큼 미국과의 기술 협력 및 로열티 지급은 불가피하다. 지금 원전 세계 1위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뭐예요? 원전 세계 1위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경쟁력을 많이 잃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건 무엇인가요? 납기죠, 납기. 이거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온 타임, 온 버짓,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납기를 잘 맞추고 예산 안에서 다 잘한다.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방산이 엄청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잘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되게 잘하고 품질도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국을 그동안 계속 잘 따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도 위태롭죠, 그렇죠? 중국에 많이 지금 뺏기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국가 경쟁력을 생각했을 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을 봐도 미국과 무조건 따를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줄타기를 잘해야 외교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는 뭐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팩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잘하는 건 납기, 온타임 온 버짓이고 미국이 잘하는 거는 지금 기술입니다, 그렇죠?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어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로열티를 갖다 지불을 해야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SMR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뭐 대신유권 연구원은 일부 기자재의 범위가 겹칠 수 있으나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핵심 부품은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한다. 과거 UAE 원전 사례와 비교를 해도 원전 한 기당 주기기 수주 규모는 1조 1천억 원으로 신한울 3, 4호기에 1조 2천억과의 큰 차이가 없었다. 원전 건설의 경우 본 협약이 미치는 집중적 영향 없다. 오히려 프로젝트 수주가 확대될수록 미국의 제재 가능성은 낮아지고 그렇겠죠. 그리고 제3국 수출 및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게 뭐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근본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덴마크, 벨기에 그리고 스웨덴도 돌아섰다. 탈원전 고집을 접는 유럽.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을 갖다 보시면 자, 스웨덴 10개, 뭐 네덜란드, 벨기에 지금 제가 여기서 동그라미 친 나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되게 친환경적인 국가들이죠. 그렇죠?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 스위스. 심지어 스위스마저 탈원전을 갖다가 철수를 했죠. 탈원전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원전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스위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유럽의 친환경적인 국가들도 다 탈원전을 접고 원전 복귀를 갖다가 원전으로 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탈원전 해야 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두산 에너빌리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6만 원에서 7만 원대가 트레이딩 구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강조했죠. 그렇죠? 보시면 방송에서 2만 3천 원에 최초 추천을 하고 그리고 6만 원부터 7만 원 구간은 보유가 아닌 트레이딩 구간이다 라고 해서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무료방에서도 많이 진행을 했죠. 그래서 6월 달에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3번을 갖다가 무료방에서 추천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때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신 있게 지금 트레이딩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무료방에서 3번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정회원방에서도 한 5번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맞았죠. 그렇죠? 그리고 타이밍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탈원전을 접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원전이 지금 후퇴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갖다가 지금 10만 원 정도까지 다 상향을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전에는 되게 낮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6월, 7월 되면서 이거 심상치 않아. 그러면서 목표가를 갖다가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다 높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목표가는 8만 원에서 10만 원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세게 보는 데가 신한이고 삼성은 여전히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네, 그래도 7만 8천 원. 그러니까 이 리포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은 그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앞으로 크게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원전이 되게 클 것 같다. 지금보다 많이.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11% 지금 뭐 폭락을 하고 있는데 KB금융은 어제 우리가 요렇게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시가 이상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한 3%가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사면은 물리는 시장이고 되게 어려운 시장인 거 맞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인데 뭐 잘 해봐야죠. 그렇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빠져나갔느냐 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빠져나갔느냐. 이거는 사실 그 거래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세력이 빠져나갔느냐를 갖다가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졌느냐라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규장을 봐서는 지금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진 상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그리고 장대 양봉. 어제 하락이 좀 약간 의미가 있는데 어제 거래량이 좀 의미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완전히 뭐 지금 이탈했다 뭐 하는 것보다는 글쎄요. 지금은 약간 좀 센티먼트적인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물론 되게 안 좋죠. 네,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뭐 비슷한 종목들도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 BHI도 오늘 네, 뭐 많이 빠지고 한국전력도 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일단 상황은 안 좋은데 일단 우리가 이게 이제 그래요. 우량주는 대형주는 쉽지 않습니다.
대형주 매매는 섣불리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만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되게 많이 작용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닌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특히 바닥에 주식을 잘못 버린다. 그러면 아주 나중에 피곤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일단 내용들은 보시면 올해 수주는 확실히 다르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수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웨스팅하우스하고 미국의 SMR의 그런 수주를 갖다 얘기를 갖다 하는 뉴스케일 파워를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수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으로 수주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미 꺾였어요. 올해 수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전이나 자체적으로는 꺾였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뉴스 나왔죠. 폴란드도 철수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수주의 시간은 뭐 지금부터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 시세 분출을 위한 동력 준비가 완료됐다.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대 이상의 외형 선장. 여백이 부족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할 여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원전 이쪽을 갖다가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챗 GPT 등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를 갖다 전력을 갖다가 엄청 많이 소요를 갖다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기 소모가 기존 검색 엔진보다 약 10배가 많고, 지금 이제 이거는 초창기 얘기고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30배, 40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AI가 기존 검색에 통합되면 최대 30배, 지금 이거 같은 넘어선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했던 무슨 뭐 지브리 스튜디오 그런 거 이제 이미지로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소모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유럽에서 막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탈원전에서 물러서 다시 복귀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원전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원전, 풍력, 태양광 보시면 이게 설비 대비해서 이용률이 90%, 그리고 풍력이 20에서 40%, 태양광이 15에서 20%. 그래서 사실 이게 원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유럽의 국가들도 친환경적인 국가들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풍력이랑 태양광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렇죠? 예, 다 압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어떤 가성비 효율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 결국 주요 단점이 결국 이거죠, 그렇죠? 네, 안전성의 문제 이런 거죠. 폐기물, 사고 위험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많이 반대를 했었죠. 뭐 후쿠시마 원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하고 비교를 갖다가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를 갖다 우리만 거스르기가 힘들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 산업이 지금 성장 인들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방산이 지금 올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줬습니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지금 우리나라 4대 방산이 올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가요? 한, 한 6조, 7조 되죠, 그쵸? 이게 기존에 없었던 게 생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라는 게 사실 무시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는 원래 그렇잖아요. 잘 되게는 못해도 그래도 못 되게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 맞서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나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나 그런 투자 그루들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정치적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항상 취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적인 이거 뭐 얘기한 사람이 워렌 버핏 뭐 그런 등 투자 어, 구루가 보통 이제 현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갖다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난번에 그렇죠.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한 하락은 기회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대북 리스크, 지금이야 대북 리스크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뭐 연평도 막 이런 때 엄청 났단 말이 그렇죠? 연평도 해전 막 이럴 때 폭격, 연평도 폭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리스크 또 혹은 뭐 트럼프 리스크 이런 거로 인해서 급락은 결국은 다 회복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길면 한 달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파도가 어지러울 땐 멀리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습니까? 어지럽죠, 그렇죠? 어지럽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매에 대해서 제가 그 정의원 분들께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코멘트를 드렸어요. 추매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매. 추매는 기본적으로 자, 이 내용을 갖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누가 여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추매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추매는 매수한 가격에서 7% 하락하거나 혹은 다음 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내린다고 또 사고 또 사고 이건 계좌가 순식간에 엉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리스크가 나왔다. 그럼 이게 뭐 근데 주식 시장에서 이런 리스크가 의외로 되게 빨리 지나갑니다. 왜 시장이 한번 이렇게 폭락하면 순식간에 바닥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지금 뭐 추매 일단 지금 하락은 결국은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하고 지금은 시대의 흐름과 성장 섹터 이 두 개가 지금 맞물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도 지금 무시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거죠. 당장에 몇 개를 갖다가 계속 제동을 걸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뭐 수주의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둔화되지 않겠냐? 혹은 또 미국과의 뭐 어떤 갈등이나 그런 부분이 또 커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성장 섹터. 근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 어쨌건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대적인 그런 요구를 당연히 우리나라만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사실 뭐 가장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하는 건 온타임 온 버짓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적인 원전 확대 붐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미국과 협력을 통해 왜냐하면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을 통해 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 이게 이제 뭐예요? 기존의 시각이에요, 이게. 기존의 긍정론의 핵심. 그리고 부정론은 뭡니까? 부정론은 약간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엄청 크죠? 부정적인 리스크가. 그래서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일단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12.3%, 12.1%. 이거 상당히 어렵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트레이딩 구간을 갖다가 이제 오늘 완전히 좀 벗어난 그런 이탈이 나와가지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제 5만 원 선에서 한번 뭐 해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 월봉으로 본다 그러면 월봉으로 보면 5만 2천 원 정도예요. 월봉에서 지금 지지선이 5만 1천 원.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을 갖다 보면은 주봉상 5만 원 그리고 월봉상 5만 2천 원이 지지선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약간 시간의 문제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지선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이게 지금 지지선인데 지지선을 갖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요렇게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황이 쉽지 않은데 지금은 좀 시간적인 문제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뭐 공개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상황에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이제 6월 23일 그리고 7월 10일 그리고 7월 23일 이렇게 했네요. 그쵸? 6월 23일 이때에 한 번 했고요. 그쵸? 이때 한 번 했죠. 네, 아침에 했어요. 이때 7월 10일, 23일 두 번 했네요. 7월 10일, 7월 10일 이때 했고요. 그리고 23일 이때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로 일단 진행을 했다 이때 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 번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매수 시점,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좀 지켜봐야겠죠. 그쵸?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정치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단 섣불리 이거 갖다 오늘 비중을 실른다 라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좀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쵸? 당장 뭐 내일 보면은 이게 5만 원 깨질 것 같고 모레 보면은 뭐 4만 5천 원 깨질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지금 어쨌건 투매가 나오는 거죠. 보시면 기관은 매도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이제 매수로 지금 꽤 많은 수량을 매수하고 있네요. 한전은 어떻죠? 한전도 지금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은 매도하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지금 이런 흐름이에요. 그렇죠? 수량으로는 꽤 많은 수량을 외국인이 매수하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오늘 지금 수요일인데, 그쵸? 이틀이 더 남았죠? 그러면 이번 주에 3천이 깨질 수 있을까? 사실 뭐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한전도 드빌과 같이 봐야 되는 흐름이죠. 되게 어려운 시장인데 기운 내시고 시장이 폭락할 때 부정적으로 계속 보면 주식 투자 성공이 어렵다. 왜냐면 반대죠. 반대로 시장이 급등할 때 막 긍정적으로 오늘 살 거 뭐 있지? 그러면은 성공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점은 결국 대중의 심리가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역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포를 피하고 싶은데 주식은 공포를 사야 하기 때문이죠. 모두 어려운 장이지만 모두 기운 내시고 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